9월 11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90% 상승한 3,344.20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4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21% 상승한 834.7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3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7종목, 코스닥에서는 23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코오롱 모빌리티 그룹, 큐라클 빌리언스, 한선 엔지니어링, 한국정밀기계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3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6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조선 테마입니다. 한미 간의 조선 협력 기대감이 이어지는 가운데 조선 기업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한국에서도 미국 군함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조만간 관련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요. 정부 당국자들은 회의 참석을 위해 다음 주 월요일 날 미국으로 출국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한미 간의 조선 협력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조선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한국정밀기계는 대형 공작기계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요. 특별히 상한가에 들어갈 만한 호재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오늘 조선과 관련한 기사가 붙어주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CP시스템은 언론을 통해 셔틀탱크선 특수 케이블 체인을 수주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당 제품은 국내 중형 선박 전문 조선사가 건조 중인 셔틀탱크선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향후 마스가 프로젝트가 확대될 경우 고부가 가치 선종과 관련한 수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SK오션플랜트는 언론을 통해 함정 정비 협약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번 달 말에는 현장 실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르면 올해 안으로 협약 체결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이번 수소 연료전지 테마입니다. 미국 소프트웨어 기업인 오라클이 오픈 AI와 416조 원 규모의 클라우드 컴퓨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오픈 AI는 오라클로부터 데이터 센터 자원을 공급받게 되는데요. 이번 계약에는 4.5기가와트 규모의 전력 용량이 필요하며 해당 용량은 400만 가구에서 소비하는 전력량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 속 오라클의 클라우드 사업이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이어지면서 오라클이 어젯밤 35%의 급등세로 마감한 가운데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이 동반 상승세를 보였어요. 이와 관련하여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원으로 연료전지가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연료전지는 6개월 만에 설치가 가능하고 현장에서 바로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광역 전력망 연결도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어요. 혜택이 일부 줄어들기는 했지만 연료전지는 트럼프 정부의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지고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 같은 소식 속 수소 연료전지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한선 엔지니어링은 수소 연료전지 외에도 조선 및 알래스카 프로젝트와 관련한 기사들이 붙어주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범한 퓨얼셀은 최근 하나오션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온 바 있는데요. 오늘은 수소 연료전지와 관련한 기사들이 붙어주어서 수소 테마로 분류했습니다. 다음은 3번 반도체 테마입니다. 오라클의 강세 속에서 AI 반도체 수요도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같은 분위기 속 어젯밤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였고 이러한 훈풍이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도 전해지고 있어요. 특히 하이닉스는 오늘 언론을 통해 세계 최초로 양산한 모바일용 낸드 제품을 고객사에게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제품을 스마트폰에 탑재하면 운영체제 작동 속도가 향상되고 데이터 관리 효율성도 개선된다고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소식들 속에서 반도체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코칩은 오라클의 적층 세라믹 콘덴서를 납품 중인 사실이 부각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코칩은 삼성전기와 오라클의 제품을 납품하며 글로벌 공급망에서 입지를 다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방산 테마입니다. 유럽연합이 내년 초부터 244조 원 규모의 무기 공동구매에 나선다고 발표했습니다. 해당 자금은 무기 공동구매 대출 제도인 세이프 예산의 배분을 통해서 마련되며 폴란드가 71조 원으로 가장 많은 대출금을 지원받게 된다고 알려졌는데요.
루마니아는 27조 원을 지원받고 프랑스와 헝가리는 26조 원을 지원받는다고 알려졌어요. LS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배정 자금이 폴란드와 루마니아에 집중됨에 따라 국내 기업들의 수혜가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폴란드는 최근 5년간 국내 방산 수출의 46%를 차지하는 최대 시장이며 국내 기업들이 루마니아에서도 K9 자주포 생산을 위한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국내 방산 기업들의 입지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에 방산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참고로 방산 기업들 중에서는 우주항공 관련주로 묶이는 종목들도 많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완전 재사용 가능한 초대형 로켓 발사를 준비 중이라고 밝히면서 우주항공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퍼스텍은 조선 테마와 관련한 특징주가 붙어주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5번 재생에너지 테마입니다.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정책은 현실적이어야 하며 재생에너지와 원자력을 함께 활용하는 에너지 믹스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원전 하나를 짓는 데만 15년이 소요되는데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시간적인 여유가 현재는 없다고 밝혔는데요. 기술이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재생에너지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어요. 또한 원전과 재생에너지는 대립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언급하면서 재생에너지 기업들이 수혜주로 부각되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도 SK오션플랜트는 수소연료전지 관련주로도 묶이는 종목이니 참고해주세요. SK오션플랜트는 미국 블룸에너지의 연료전지 국내 공급권을 보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니스는 오늘 주주 배정 유상증자의 청약 결과를 공시했으니 참고해주세요. 청약률이 84%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6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정부가 바이오 산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발표한 가운데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도 이어지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임상이나 연구 과정에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이오 기업들은 금리 인하 수혜주로 부각되는 편인데요. 또한 정부 주도로 바이오 산업을 육성한다는 소식이 바이오 테마의 지속 호재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분위기 속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큐라클은 언론을 통해 보령과 당뇨병성 신증치료제 후보물질의 공동 연구 개발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해당 후보물질의 임상 3상 진입과 기술 이전 등을 위해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밖에도 큐라클은 최근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 청약률이 호조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인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구주주 배정 청약률이 91%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이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코어롱이 공개 매수를 통해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보통주 90%와 우선주 73%를 취득했다는 결과 보고서를 공시하면서 코어롱의 자회사로 편입된다는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코어롱은 포괄적인 주식 교환을 통해 남은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주주들에게 코어롱의 주식을 배분하고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을 완전 자회사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코어롱 모빌리티 그룹의 상장 폐지일은 내년 1월 7일이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빌리언스는 주주 배정 후 일반 공모 유상증자에 대한 청약 결과를 공시했는데요. 청약률이 4,713%를 기록하며 호조를 보였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빌리언스는 지난 6월 운영자금과 채무 상환자금 확보를 위해 104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양에스텍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한 데 이어 오늘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일본산과 중국산 철강 제품 일부에 대해 덤핑 방지 관세부가 제정안을 행정 예고하면서 국산 철강 제품의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기재부는 외국산 제품이 정상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면서 국내 산업에 피해를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어요. 관세율은 28%에서 33%로 해당 제정안은 이번 달부터 내년 1월까지 4개월간 적용됩니다. 그 밖에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참여한다고 전해진 가운데 동양에스텍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협력사라는 점이 부각되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한국정보공학은 공급계약 공시가 올라오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MK스코어 주식회사와 1,345억 원 규모의 장비수주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해당 계약 금액은 최근 매출액 대비 69%에 해당하며 계약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와 함께 한국 휴렛패커드에게 294억 원 규모의 선급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자기 자본 대비 58%에 해당합니다. 다음으로 농심은 추파춥스 사워 젤리 제품의 누적 판매량이 800만 봉을 돌파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와 함께 넷플릭스의 애니메이션인 캐대언과의 협력을 통한 실적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습니다. 해외에서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인기를 끌었던 것처럼 농심도 캐대언 한정판 신라면을 통해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엑스큐어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벌 텍스프리가 상승했는데요. 이 대통령이 성형 관광을 육성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올해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외국인 성형 부가세 환급 제도가 유지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외국인 환급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글로벌 텍스프리가 수의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어서 다보링크는 AI 인프라 사업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보링크는 언론을 통해 네트워크 장비에서 전자소재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AI 인프라의 핵심 파트너로 도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으로 삼화전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AI 데이터 센터로 인해 전력 수요가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럽 지역의 전력망 교체 기대감도 부각되면서 전력 설비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이어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오늘 자율주행 테마와 관련해서는 아마존이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로보택시 운행을 시작했다는 기사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해당 로보택시 서비스의 이름은 죽수로 도심 인근에서 무료 시승에 들어갔다고 전해졌습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에이프로젠, 2위는 NK,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SK오션플랜트, 5위는 퍼스텍, 6위는 삼성중공업, 7위는 두산퓨얼셀, 8위는 HJ중공업, 9위는 미래에셋증권, 10위는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오션플랜트, 퍼스텍, 두산퓨얼셀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풍력 및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미국 함정정비협약 체결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퍼스텍은 방산 관련주이며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빌리언스, 2위는 CP시스템, 3위는 텔코나레프제약, 4위는 동일스틸럭스, 5위는 오성첨단소재, 6위는 로보로보, 7위는 엑셈, 8위는 현대모백스, 9위는 나무기술, 10위는 유니슨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빌리언스, CP시스템, 유니슨입니다. 빌리언스는 유상증자 청약률이 호조를 보였다고 밝혔으며 CP시스템은 조선기자재 기업이자 셔틀탱크선 특수 케이블 체인을 소유했다고 밝혔습니다. 유니스는 풍력에너지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SK오션플랜트, 5위는 하나오션, 6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7위는 두산퓨얼셀, 8위는 HJ중공업, 9위는 대한조선, 10위는 한국항공우주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SK오션플랜트, 두산퓨얼셀입니다. SK오션플랜트는 풍력 및 조선기자재 기업으로 미국 함정정비협약 체결의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히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산퓨얼셀은 수소연료전지 관련주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알테오젠, 2위는 펩트론, 3위는 삼양컴텍, 4위는 로보티즈, 5위는 ABL바이오, 6위는 삼연, 7위는 케이프, 8위는 범한퓨얼셀, 9위는 현대모백스, 10위는 리가캠바이오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케이프, 범한퓨얼셀입니다. 케이프는 조선기자재 기업이며 범한퓨얼셀은 조선 및 수소연료전지 관련주입니다.